안녕하세요. 재테크일련 준생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 총수들은 코로나로 인해 기업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처하고 있음을 임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앞으로 전진하되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을 예로 들면 정의선 회장은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시장 기회를 선점하겠다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을 구현하고 UAM, 로보틱스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머지않은 미래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이렇게 미래에 대한 포부를 내보이는 동시에 미국의 로봇 업체 버스턴 다이내믹스 실제로 인수할 정도로 매년 하는 허울뿐인 현대차 회장의 신년 인사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계획의 가시화를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정도로 기업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인 저희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앞으로 갈수록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냅다 사서 모으기만 하는 전략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어느 분께서 제게 부동산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본인의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 생각을 공유하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불과 얼마 전까지는 통했던 방법이고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 맞게 달라진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 부디 본인 포트폴리오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통해 정리를 잘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개선하는 2021년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1년에 찾아오는 기회보다 2022년에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도, 저는 하락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값 빠지기 바라는 하락론자도 아니고 단순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있는 지역을 발견했으면 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송도를 지켜만 봐야 한다는 것이 저번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송도는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송도가 매력적이나 지금 투자 추천을 드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도 매번 이야기하셨기도 합니다. 인천을 매우 잘 아시는 그분이죠. 바로 올해 6월 전 법인 매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인천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2020년 초부터 외지 투자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중 법인이 매수한 건수도 증가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등 정부도 법인 투자에 대해서는 초강수로 응수를 하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매물은 일반 개인이 소유한 매물보다 그 수가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린 에피타이저와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천의 막대한 공급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천 서구에는 검단 신도시라는 막대한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죠. 향후 3년간 인천에 8만 1000세대의 공급이 있고 검단 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에는 3만 7천 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송도랑 인천이랑은 다르단다 이 무식한 놈아, 이렇게 제게 비상식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송도 찬양론자들 아멘. 그런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만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현재는 계집도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천을 사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멋진 아파트가 올라가고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내 투자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즉 판단력이 막힌다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에서는 오로지 미래의 공급량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고 고려한 뒤에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공급이 많은 지역도 들어가서 단기간에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매도를 하면 단기간에 양도소득세율이 상당할 뿐더러 공급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추후 매도 시 전세 세입자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집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작 앞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2, 3년은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전세 세입자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주택은 투자자가 받아줘야 하는데 향후 공급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미친 투자자가 전세 끼고 매수를 할까요? 물론 호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 영상을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잡는 호구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또 못 알아들으시고 주선생 말 반대로 하면 꿀이다, 주반꿀 이렇게 외치며 인천 잡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의 부계역 푸르지오 본점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초품화의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인천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부천시 범박동 범박힐스테이트 원금 회복하는 데만 14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대형 평수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평수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당시 호구들이 끝물을 잡았는지는 방금 보여드린 두 개의 예시에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핵폭탄 공급 물량입니다. 바로 사업 기간만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의 세월, 인구 53만 7천 명, 세대수 20만 7천 세대의 송도 국제신도시가 인천 하락의 주범이었습니다. 향후 인천은 송도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단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까지 투자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공급 많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